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설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불거졌던 계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홍준표가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총선이 끝난 직후에 마치 그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기다렸다라는 듯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모든 총선 패배의 원인이 있다라고 몰아갔고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 좋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쳤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홍준표 캠프에서 홍준표의 입이 돼가지고 그 더러운 입이 돼가지고 저질스러운 어떤 말들을 쏟아냈던 인간이 바로 그 이현주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이현주가 그 홍준표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야, 저 인간 진짜 저거 폐기 처분도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그 홍준표 밑으로 가가지고 따까리같이 그런 역할 하다가 지금은 또 민주당 가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도 됐고 그거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어쨌거나 그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가지고 홍준표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뭐 사실상 그 유세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홍준표가 건강 검진을 이유로 들면서 안 나올 정도로 사실 그 홍준표랑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번에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이제 뭐 힘을 실어주면서 총선이 끝난 직후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은 없다. 아예 그냥 없다라고 했거든요.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패배 책임은 없고 모든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홍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사실상 이제 그 독대하면서 만찬 한 4시간 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정작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오프 댐으로 비대위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찬으로 만나겠다. 원래 그 대통령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말, 모든 어떤 행사, 절차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는 만찬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동훈은 오찬을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무시를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본격화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준표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렇게 꼭 붙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꽁냥꽁냥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인간, 그 대표 주자가 홍준표다. 그 홍준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잘라내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홍준표는 반드시 나중에 가서 뭐 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칠 겁니다. 홍준표가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에서 당대표로서 당이 망할 뻔 했던 거를 뭐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가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죠. 홍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사실상 그 탈당까지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모든 보수우파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박근혜 정부를 지켜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냈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춘향이었나요? 뭔가 뭐 그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했다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 지금에야 홍준표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데 한동훈을 당에서 제거하고 당권을 자기가 차지하는데 한동훈을 제거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이야 저렇게 꼭 붙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조금이라도 그 쓸모가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홍준표가 탈당을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다음 타겟이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게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인으로서의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실질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 사람조차도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이는데 오죽 진짜 홍준표가 그 인성이 개차반이었으면은 당대표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근데 홍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충격을 받고 윤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봤는데 두 번째 이제 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심평 아니었습니까? 심평.
저는 이 심평에 대해 가지고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심평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보란 듯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막 쏟아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역량이 조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 역량이 조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심평이 얘기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구역질이 나는데요.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과 송영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 불구속으로 그냥 수사를 하자. 송영길이 같은 경우는 아니 돈 봉투만 그까짓 거 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가 넓게 가가지고 여당으로서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송영길도 그냥 뭐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자. 조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억나시죠? 일가족을 전체를 다를 갖다가 나도 검사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지금 홍준표 얘기입니다. 나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일가족 전체를 저런 식으로 도륙하듯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품어야 된다라고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가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좌파 좌익도 아닌데 사실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저런 어떤 잡스러운 인간들에 대해서는 애잔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고 다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진영에 있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 총선에 대해 가지고 가장 그 역할을 뛰어나게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막 유튜버들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막 공격하고 좌파다 강남 좌파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봤었을 때는 아니 송영길을 풀어주자라고 얘기해버리고 조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홍준표 그리고 또 조국보다도 한동훈의 정치 역량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심평 심지어 뭐라고까지 덧붙였습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르시시즘 같은 거에 빠져 있고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셀카놀이 나고 앉으니까 총선에서 대패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평이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좌파인 것이고 이런 인간들말로 강남 좌파인 거 아닙니까? 뭐 강남자랑은 뭐 딱히 그렇게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뭐 좌파하죠 뭐. 강남 좌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좌파 아닙니까? 송영길을 그냥 풀어줘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조국도 품어주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조국과 한동훈을 비교하면서 상대가 안 된다 한동훈은 어린아이와 아이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좌파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조국한테 못 죽어가지고 안달이 날 만큼 그렇게나 막 사랑의 감정을 느끼세요? 홍준표도 그렇고 심평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보수 우파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가치 속에서 법치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그냥 뭐인 거예요?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심평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한동훈을 제거해야 되니까 누구까지도 비교하면서 한동훈을 까는 겁니까? 조국과 비교하면서 한동훈 까는 것이고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편인데 한동훈을 제거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송영길도 풀어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런 식의 또 차기 지도자로서의 자기 어떤 면모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뿔 같은 소리지만 심평이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랴. 대통령이 잘못하면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의 공인이다. 이러니까 제가 역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얘기가 자기한테 한마디라도 적용이 됩니까? 한 글자라도 적용이 됩니까?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랴. 대통령이 잘못하면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의 공인이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공적인 일은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당초 지난번에 총선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그때 뭐 힘들어가지고 뭐 체력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자가 질문했던 것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윤한 갈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했었죠. 그랬더니 그때 한동훈 위원장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공인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고 있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공인인데 공인들 사이에 배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냐.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여력이 없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심평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 간의 배신이 뭐가 중요하냐. 대통령이 잘못하면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 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의 공인이다 라고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확한 표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적용되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의 정치 역량은 조국한테 상대가 안 된다. 자기 능력에 과신에 빠져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 이게 지금 하나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심평이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하던가 A로 시작했다가 이재명으로 끝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알랑방귀를 끼고 한동훈을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A에서는 정상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 A가 한동훈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국의 상대가 안 된다. 아이 같은 사람이다. 홍준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둘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둘 다 맞을 수도 물론 있겠고요. 정말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평 같은 이런 인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같은 인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래야지 국가가 바로 서는 것인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홍준표를 끌어안고 계시고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독이에요. 성배급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독입니다. 독. 근데 그 독을 갖다가 끌어안고 계시고 심평 또한 마찬가지로 끌어안고 계시니까 이러니까 진짜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충언을 드립니다만 두 인간 끊어내셔야 됩니다.